안녕하세요. 대그리의 토크란지 PD입니다. 프로 모델과의 급 차이를 너무 심하게 둬서 소비자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아이폰 14 플러스가 10월 7일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서 퍼플 색상을 카드 할인 10%를 받아서 128기가 자급제 모델을 121만 5천원에 구매를 했고 출시일에 바로 배송받았어요. 아이폰 일반 모델은 12월 13에서는 5.4인치 미니 모델이 나왔고 14에서는 미니 모델이 사라지고 6.7인치 플러스가 등장했습니다. 이미 아이폰 14,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해외에 출시되어서 관련 영상이 많이 나와 있지만 아이폰 14 플러스는 국내외 일자 출시일이 10월 7일로 동일해서 나름 따끈따끈한 녀석이에요. 쿠팡을 통해서 구매했기 때문에 외부 박스 개봉부터 시작합니다. 갤럭시 Z 플립4 빈상자 사건이 있었던 게 불과 지난달이니까 설마 또?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람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행스럽게도 제가 구매한 아이폰 14 플러스가 이상 없이 들어있습니다. 아이폰 14 시리즈는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이 모두 하얀색 박스로 일반은 흰색, 프로는 검은색을 사용했던 것과 차이가 있어요. 박스 뒤쪽에 봉이실 두 개를 모두 뜯어내고 뚜껑을 열면 아이폰 14 플러스 퍼플이 나옵니다. 아이폰 14 일반 모델의 퍼플 색상이 연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많이 연해서 보라색 물감에 물을 많이 섞은 느낌이에요. 아이폰을 꺼내서 디스플레이에 붙어있는 흰색 보호 필름을 제거하고 방향을 바꿔가면서 봐도 빛에 따른 색상이 변하는 미미에서 어떤 방향에서 봐도 비슷합니다. 더불어 아이폰 14 플러스가 그동안 일반 모델에서는 없던 6.7인치 제품이니까 남자치고는 손이 작은 편인 제가 한 손에 쥐고 있는 모습도 눈여겨보시면 돼요. 이어서 손이 더 작은 아내가 아이폰 14 플러스를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이 작으니까 더 커 보이네요. 손이 작은 아내는 그립감이 많이 불편하다고 했고 저 역시 거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로 두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다소 크다 보니까 대체로 그립감이 좋지는 않지만 후면 카메라 섬이 작은 편이고 측면 각진 프레임의 모습이나 적당히 둥근 모서리, 후면 유광과 측면 무광 프레임이 만드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디자인적으로 충분히 예쁩니다. 크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5.4인치 아이폰 14 미니, 6.1인치 아이폰 14 프로, 6.8인치 갤럭시 S22 울트라, 편 상태의 6.7인치 갤럭시 Z 플립4를 옆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14 플러스 퍼플 색상이 야외에서 보면 또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 녀석을 들고 잠깐 밖으로 나가 볼게요. 햇빛을 바로 받으면 보라색이 많이 연하게 보이고 그늘에서는 연보라빛이 그럭저럭 나오는데 색상이 예뻐요. 유광이라서 방향에 따라 주변 빛이 반사되는 모습도 중간중간 보입니다. 아이폰 14 시리즈는 프로 모델이 딥퍼플이 있으니까 실내에서 비교를 해보면 진한 보라색과 열한 보라색이 대비를 이룹니다. 두 모델 비교도 야외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햇빛이 바로 비추면 딥퍼플도 많이 연하게 보여서 상대적인 격차가 줄어들긴 해요. 이어서 그늘에서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이폰 14 플러스 퍼플과 아이폰 14 프로 딥퍼플의 가장 일반적인 색상을 잘 보여줍니다. 아이폰 14 일반 모델은 전작보다 못한 스펙도 있고 프로 모델과의 급 차이가 워낙 심하게 나다 보니까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을 들고 있어 보니까 아이폰 14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무게 하나는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막 박스를 뜯어서 사용을 시작했지만 사용 시간이 많이 늘어나도 무게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저울을 보면 203g이 나오는데 240g의 아이폰 14 프로 맥스나 238g의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가벼워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이폰 중 가장 큰 6.7인치를 원하면서 최대한 가볍게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화면의 가벼운 무게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아이폰 14 플러스가 동일 용량에서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 40만원 차이가 난다는 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 차이만큼 많은 것이 차이가 나긴 해요. 아이폰 14 하면 대표적으로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떠오르지만 일반 모델에는 전작과 동일한 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사용성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영상 시청이나 게임 등 화면을 가득 채워서 사용한다면 노치보다 조금 더 거슬려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있는 6.1인치 아이폰 14 프로, 홀 디스플레이인 6.8인치 갤럭시 S22 울트라와 6.7인치 갤럭시 Z 플립4로 같은 영상을 동시에 보면 노치와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주는 느낌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해외 일자 출시과 동일한 날짜에 나온 아이폰 14 플러스를 수령 0일차에 언박싱 하면서 겉모습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한 디자인 색상, 그립감의 휴대성, 디스플레이 형태 등을 살펴봤어요. 영상 제목에 진짜 언박싱이라고 적어둔 이유가 정말 언박싱 영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상세 리뷰, 다른 스마트폰들과의 비교 등 정말 자세한 분석이 들어간 영상도 미친 듯이 준비해서 조만간 업로드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죽은 모델이라고 평가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이폰 14 플러스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꿀청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가지 마시고 이 영상 한 번만 눌러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지금 보신 영상보다 한 3배는 더 재밌어요. 아니면 이 영상 보셔도 됩니다. 이 영상보다는 한 0.5배 재미가 없기는 한데 내용은 정말 알차거든요. 지금까지 안 누르시면 안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누르셨어야죠. 저를 계속 보시지 마시고 둘 중 하나를 눌러주세요. 하나는 봐주실 거죠?